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2020년 성장률 예측치를 대폭 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2%로 가장 타격이 덜할 거라는 전망이었죠. 총선 하루 전이라 급하게 내용을 전해드리느라 이것저것 빼놓은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IMF에서 한국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충격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을 거라는 언론 브리핑이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IMF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정도 역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전 세계 GDP 손실액이 9조 달러 정도 될 거란 전망을 그때 내놨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944조 정도가 되는 돈이니까 일본과 독일 경제, 그러니까 두 나라의 GDP 합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는 경제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20, 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대공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팬데믹 사태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모두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IMF에서는 이 위기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걸 회복하는 속도는 각 나라의 정책 대응에 달려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겪게 될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나라들이 유행병에 대처하면서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단계를 겪게 될 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유행병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서서히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IMF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목표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위한 재원을 강화하고 의료나 식량 생산 분배, 그리고 주요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등 필수적인 부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무직자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지원과 대규모 대출, 그리고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IMF가 내놓는 문제점이랑 대안을 보면 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타격을 덜 입을 거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첫 번째 단계부터 굉장히 잘 대처를 했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도시를 셧다운시킨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가동시키지 못해서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하지 않았고 도시나 국경도 봉쇄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기에 입은 타격이 적고 기본적인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IMF가 정책 목표를 제시한 첫 번째 과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행정이나 의료 서비스처럼 꼭 필요한 사회 기능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총선 전 여야 모두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하는 두 번째 조치도 나라에 빚내는 걸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긴 하지만 착착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차 추경을 추진해서 70%만 주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오늘 띄웠는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재정을 통 크게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조 원 정도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이미 나왔잖아요. 세 번째 재정 지원도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거다, 총선에 유리하려고 현금 살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요. IMF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확실성이란 게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브렉시트까지 해버린 영국이 불확실성 128.36으로 제일 높았고, 독일이 44.91, 미국이 43.57, 일본이 42.92, 중국이 40.33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불확실성 수준이 8.7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인 이창용 국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펼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대규모 생산 중단을 막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한국이 입을 경제 충격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작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 같은 데서도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총선도 끝나고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